안녕하세요. 성난 수컷입니다. 2024년 11월 1일 방송이고요. 오늘 좀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그 일본 자민당 그 이시바 총리의 참패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애나 강세가 될지 애나 약세가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했냐? 제가 좀 흔들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신문 기사입니다. 자, 일본 자민당 12년 만에 단독 가반 붕괴 해가지고 이게 이분이 지금 자민당의 이시다 총리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이때까지 다 가반수를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반수를 확보를 못하면서 참패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고개 뜨면서 우리 또 유명한 유튜버죠. 요 분이 요거 말고 요게 낫죠? 자, 이분이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경제 유튜버. TV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분의 이제 장점 특기 중에 하나가 어떤 작은 어떤 이런 사건을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말 잘 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이제 자민당이 참패를 하니까 주제를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일본 선거 참패는 엔케리 청산 시작 신호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이제 일본의 예전에 아베 총리가 자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민당이 해오니까 그런 경제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게 이때까지 쭉 기조가 이어오다가 이제는 아닐 거다. 이제 건너갈 거다. 그러면서 뭐죠? 이제 일본 금리가 지금까지 계속 저금리로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애나 약세가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엔켈이 청산이 될 거다. 그러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일본 자본이 다 이제 팔죠. 팔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 엔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서 엔화의 가격이 급등할 거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언제? 24년 10월 28일. 참패하고 아마 그 몇 시간 뒤 새벽에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 6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다음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저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시나리오 만들기.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아침에 보고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그럼 엔화를 좀 살까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ETF로 살 수 있는 N 투자는 타이거 일본 N 선물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ETN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우리는 ETF 위주로만 돌아가니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침 9시 전이니까 요 가격을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거의 뭐 한 8,500원 넘는 8,600원이니까 한 690원이나 아무리 되겠다 그죠? 거의 8,000 여기가 8,710원이니까 하는데 아침 9시 개장하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왜 이렇지?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죠? 다음 날에 이제 떨어지다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어, 우리 역시 인구 형님 말이 맞나? 그 다음 날부터 싹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다가 이제 목요일 5원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죠? 5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때 산 사람 다 물렸다 그죠? 우리 전인구 이 형님이 조금 그럴 분이 아닌데 왜 이럴까 해가지고 좀 검색을 하다가 이런 리서치 자료를 봤어요. IM증권? 이 어디지? 여튼 박상현 씨하고 이승재 씨가 쓴 투데이스 차트라고 다시 슈퍼 엔저 10월 29일 전인구 유튜버의 다음 날이다 그죠? 뭐지? 하면서 했는데 여기 다 읽어보면은 자 이시바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 실패로 엔화 추가 약세 전인구하고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렇지? 제가 전인구 씨의 그 유튜브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조기 총선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15년 만에 자민 국민 연립 정부가 과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자칫 이시바 신임 총리가 집권 한 달 만에 식물총리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함. 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함으로써 당분간 아베노믹스 정책 기조가 지속은 물론 재정 부양책은 한층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엔화 추가 약세 기대감도 동시에 강화될 개연성이 커짐. 완전히 반대다 그죠?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꺼내요. 이시바가 참패함으로써 아베노믹스가 지속된다 하거든요. 아까 전인구 씨는 이시바 총리가 참패함으로써 자민당이 참패했고 같은 당인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속되냐 이제 바뀌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엔화 가격의 그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아베노믹스가 되면 될수록 엔화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돈을 푸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결론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반아베파. 와, 이게 무슨 소리냐? 반아베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총리. 그러니까 아베하고 이시바하고 사이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같은 자민당이지만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시바가 안 되니까 실패를 하니까 아베의 어떤 정책을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야, 이 진짜 경제 유튜버 말을 무조건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람도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본인 생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제대로 분석한 거죠. 하니까 이런 게. 저도 이제 지금 요거 자료 찾으면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아침에 막 사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이때 떨어지니까 한 이쯤에서 사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시바하고 아베하고는 반대다, 결이 다르다. 그래서 정책을 이제 다시 아베, 그 기존의 정책이죠. 이게 계속 유지된다. 그래 되면서 엔 약세폭이 확대된다. 그죠. 근데 그것도 참 애널리스트 이 보고서에 이때 나왔을 거잖아요. 올라가거든.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여튼 중요한 사실은 반아베파 이시바 총리. 예. 이것 때문에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재정부양책 강화 기대감이다. 이시바 총리가 조기 퇴진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전까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 강화를 통해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추가 재정 부양책인 엔화 약세 심리를 자극할 거다. 동시에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에 맞서 서둘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거다. 금리 인상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어제 일본 금리 0.25% 동결했죠? 예, 동결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미 대선 리스크 등으로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 정치 혼란에 따른 각종 부양 정책 피봇 지연은 엔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달러 엔 환율이 재차 160에 이러면 거의 800 중반까지 가죠. 850원. 자,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슈퍼핸드 제어는 글로벌 유동성에는 긍정적 영향. 이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은 오르겠다, 그죠? 근데 단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다. 그래서 뭘 하면 K국장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런 요새 유동성, 이제 일본의 어떤 유동성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보다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부활 가능성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 완전 전인구랑 반대다, 그죠? 자, 선진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은 중국 통화 부양책과 재정 부양책 추진 현실화, 그리고 일본마저 부양 기조, 엔화 계속 떨어진다, 그죠? 동참한다면 당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크게 강화될 거다. 다만 엔화 약세폭에 따른 일본 증시 랠리 재개와 N1 환율 급락은 국내 경기와 증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 3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그게 무슨 자료냐? 그게 무슨 자료냐면요. 이 자료인데, 자, 이거거든요. 이게 뭔데? 라면,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이거 파란색이 니케이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이제 환율이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나? 요새 이거는 빼야겠다. 자, 자, 이 밖에도 미 대선 리스크를 차지하고 엔 및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음은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둘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거였다, 그죠? 아시바가 반아베파.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세가 된다. 이런 중요한, 이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ETF 엔화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오늘의 핵심은 요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사면 엔화 투자를 할 수 있다. 예. 요것도 근데 이거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안 나와 있나? 이 세금이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배당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15.4% 이익의 15.4% 수익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면 어떻게? ISA 계좌. 예, ISA 계좌나
요걸 이용하시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성난 수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